자, 다음은요.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정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백신 관련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국민 61% 백신 맞겠다. 그럼 61%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일단 61%만 맞겠다는 의사를 밝혔답니다. 그런데 접종자의 90% 이미 맞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효과를 좀 보신 분들이죠. 주변에 권유할 것이다. 약간 격차가 나죠. 맞으신 분들은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권유할 의사가 있다라는데 10분 중 9분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은 10명 중에 6명 정도만 맞을 의사를 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접종 의향이 3월 조사, 그러니까 61%는 4월 조사거든요. 한 달 전 조사보다는 6.6%포인트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걱정이 더 많아졌다는 뜻도 되죠. 거부 이유는 이상 반응 우려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게 84%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 좀 더 설명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61.4%가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3월 1차 조사 때보다는 6% 조금 넘게, 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이다. 받지 않겠다는 응답은 19.6%인데요. 이거는 3월보다 6.7%포인트가 늘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이 더 생긴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4.1%로 많았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어떤 지나친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백신 부작용과 관련되어서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들을 일단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할 거고요. 자, 뭐 빈도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백신 접종 후에 굉장히 심각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백신의 힘. 괴산 집단 감염 속 접종자만 음성을 낳았다. 그러니까 확실히 백신의 효과가 있다라는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충북 괴산의 이쪽 가운데 보겠습니다. 충북 괴산의 한 교회에서 지난달 9일 예배에 참석한 신자 23명 가운데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백신 접종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의 두 가지 모습인 겁니다, 지금요. 자, 이러면은 정부도 고민할 지점이 많이 있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걱정에 접종 의향이 줄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봤습니다. 자, 보상 좁은 넓혀줘야지만 이게 해소가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인과성 증명은 쉽지 않은데 정부 보상 기준은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연관성 없다, 명백하지 않으면 보상폭을 넓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명백하게 연관성이 있다, 이때만 할 게 아니라 명백히 연관성이 없다라는 게 명백하지 않으면 움직여라. 다르게 보자는 거죠, 지금요. 자, 박찬환 교수님. 네. 사실 접종 뒤에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게 계속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접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인도에서 지금 쓰나미라고 할 정도로 감염 확산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이제 변화를 하면서 언제 우리나라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 쓰나미가 또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접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물론 뭐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있다면은 좀 접종률을 갖다가 높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데 지금 이제 노인층, 고령층 대상으로 지금 접종을 하는데 하루에 한두 건씩 뭐 사망했다, 반신불수됐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중증으로 보이는 이상 증상들이에요. 그렇죠. 지금요. 근데 그냥 확률로 보면은 수십만 분의 1이거든요. 지금 350만 명 넘게 접종을 했는데 이렇게 중증으로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사실은 열 손가락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분의 1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백신 접종 들어올 때 백신 접종할 때 80%가 넘었습니다. 접종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 근데 지금 61%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백신 선택권이. 화이자만 기다리고 다른 백신은 안 맞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변이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 국민들의 어떤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아까 기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의료 과실을 과거에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꿨냐? 의사가 나는 이 사람을 갖다가 과실로 죽인 게 아니다. 피해를 입힌 게 아니다. 이거 입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인해서 죽었다는 걸 내가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연관성이 예. 조금이라도 없다. 이거는 정말 100% 다른 이유로 죽었다. 또는 다른 이유의 문제다라고 예. 하는 게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배상을 해주고 예. 정부가 돌봐주는 게 예. 지금 이러한 백신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거를 갖다가 넘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백신의 선택권이 있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로 마치 의료과실 문제처럼 접근하듯이 연관성이 명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연관성 자체를 갖다가 따지는 그 수준을 갖다 최대로 낮춰가지고 100% 연관성이 없다. 이러고 아니면은 다 보상해 해줘라. 주죠. 네, 그래야지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유희석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 상황. 사람이 예를 들어 건강이 다쳤는데 보상을 뭘로 해줍니까? 돈이라는 건 편의상 이제 하는 거고 저는 결국에는 지금 수십만 분의 1의 확률인 것도 맞고요. 예. 백신에 대한 위험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어서 퍼져나간 것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 현 집권 세력의 이력을 살펴보면요. 10년 전에 뭐 했냐면요. 10만 분의 1도 아니고 단 한 건도 없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사례를 가지고 단 한 건도 없는 걸 가지고 시위를 일으키고 반정부 투쟁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건강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확장된 어쨌든 개념을 갖고 있는 집단인 것처럼 지금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거 과학적 데이터를 보고 믿으세요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는 과학적 데이터가 없었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들이 뿌린 씨앗도 약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보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냥 이건 사실 거의 다 받아야 된다. 거의 다 열어줘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못 받겠습니까? 딴 데 돈 써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예. 묻는 거고 예. 국가가 무슨 보험사입니까? 보험금 안 주려고 지금 노력하는 보험사입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입니다. 정문택 전 부위원장께서 지금 반론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발언 그건 요청하셨어요 아니고요. 지금. 자꾸 이게 광우병 문제와는 관련 없는 거고요. 예. 백신 부분은 제가 봐도 아마 두 분 얘기에 저도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의료 심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인과성 입증을 이제 환자 보고 하라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인과성이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제 뭐 명확치 않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박 교수님 얘기에 100%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 이게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라는 게 아니면 병이 문제다라는 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해 주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국가가 이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입증을 그렇죠, 그렇죠. 해라. 그걸 못하면 보상하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과성이 있는 경우만 보상을 해주고 인과성이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유사한 게 저희들도 뭐 재판에서 많이 겪는데 이제 산재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업무와의 관련성. 예. 대부분 이제 그 산재 당하신 분들한테 입증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근무도 많다, 예를 들어서 과로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예. 그렇다고 해서 다 질병 걸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지금 이 질병과의 연관성은 더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의 영역이고 의학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고로 인한 건 모두 책임지겠다 이랬어요. 근데 막상 이제 질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보상심이 들어가면 인과성이 입증되면 보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럼 그 인과성을 어떻게 넘어가냐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의료사고는 이렇게 안 할 수 있지만 예. 이 백신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열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로 인한 사고가 뭐 수백만 명, 수천 명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백신으로 인해서 혹시 사고가 나도 국가가 책임지겠구나. 이 확신이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 원칙을 지금 얘기하지 말고 예. 법이 있으면 바꿔야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저는 관료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건 관료들은 절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 나중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국회가 이건 법을 바꿔야 돼요.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예. 저는 법을 바꾸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보상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씀들 좀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